자,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고 또 지수가 약보합으로 전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변동성 종목 교육 들어간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뭐 휴림 로봇 가지고 또 몇몇 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도 내셨고 또 연구원분들이 뭐 교육도 올려드렸고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3,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불과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3,000원 미만에서 움직였었고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뭐 그렇게 긍정적인 업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컨센서스 자체도 마찬가지. 지금까지의 또 하방 올해 들어서의 전망치 자체도 제대로 증권사가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업체를 뭐 저평가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단 휴림 로봇도 이제 교육 자료를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고 이게 이제 뭐 원고로도 이제 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서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여의치 않아서 짜증스럽긴 한데 그래도 다른 화면을 통해서 종목군들별로의 흐름을 보고 있고요. 심각할 정도의 상황은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일 대비해서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휴림 로봇은 이제 최근 상한가 종목이 1월 달에 6개, 뭐 12월 달에 15개인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월만 해도 금양의 상한가가 이제 10월 13일, 10월 28일 그리고 11월 달 기준에는 이제 11월 1일 날 2조 2천억짜리 한정기술 상한가 11월 1일 날 그리고 11월 9일 날은 상한가는 아니지만 29.28% 역시 이제 그 금양 그리고 11월 11일 날이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그리고 11월 15일이 일동제약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가서 이제 1조 올라온 거고 어쨌든 그 이후에는 상한가 종목에 1조 이상짜리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뭐 12월 달에 상한가는 없더라도 뭐 핑거 스토리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든가 뭐 이런 이슈는 있었죠. 그리고 1월 달 들어서 상한가는 조금 전에 교육해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도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1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9천억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에서의 상한가 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휴림 로봇이 이제 1월 6일 날 교육을 좀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1월 9일 날 기준에 29% 상승 그 다음에 시간에 뭐 나머지 1% 기준에서의 상한가 기준이 형성이 됐는데 일단 그 거래대금이 최상위였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6위 거래대금 6위 그렇게 해서 1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 테마를 눈여겨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날 기준에 1월 9일 날 기준에 11시경인가요? 그때 이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움직였을 때 그때 이제 좀 들여다 보실 수 있었던 거지. 그 전에 뭐 거래도 없는 종목을 매집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7천만 주 해놨어요. 12월 10일 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8,900만 주, 그러니까 9천만 주의 80%. 그러니까 거래가 일단은 1,000억 이상만 터지면 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 최상이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에서 좀 들여다본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어찌됐건 그 1,000억의 기준점을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넘겼을 때 재차 1,000억만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거래량의 80% 수준을 다음 날에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한다. 만약에 10일 날 거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날의 경우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정도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너무 비이성적으로 거래가 많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휴림 로봇이 3천억짜리인데 거래 대금이 뭐 6천억 터졌어. 거래 대금이 2위야. 그렇다면 똑같이 뭐 6천억 터져라 이런 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은 조금은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설정하는 조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시간의 상한가 간 거에 대한 상한가 잔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한가에서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150만 주면 150만 주 나누기 3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3을 해줍니다. 체결량에 나누기 3. 50만 주잖아요. 50만 주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이 돼요. 근데 상한가의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상한가 매수 잔량을 포함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이제 4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370, 380, 뭐 380, 380 나누기 3을 해주면은 얼마요? 1,200만, 1억 2천만 주 정도. 기준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 정도. 지금 1억 2천만 주 넘겼죠.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는 뭐 누가 이렇게 뭐 어디 뭐 교과서에 아니면 자격증 시험에 딱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단 말이죠. 없어요.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수익률 대 7번 우승한 윤정두가 7번이나 어떻게 우승했어요? 그 매매 기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형화된 자료. 그냥 내 맘대로 아무 때나 들쑥날쑥한 자료가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교육교재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교육교재를. 그래서 이게 쿠팡, 티몬 뭐 이런 데서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교재를. 쿠팡, 티몬, 뭐 위메트 이런 데서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교육 도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종목별로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회원님들은 회사에 전화하셔서 2002년도 자료 또 그 이전 자료 주세요.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계신 모든 전문가분들, 다른 전문가분들 가입하신 분들도 윤정두 교육 자료를 다 무료로 드리니까 달라고 하셔서 공부를 꼭 하십시오. 그냥 허투루 있는 그냥 교육 내용 자료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죠. 그잖아요. 시간에 거래가 터졌는데 뭐 그걸 가지고 다음 날의 기준 거래량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야. 근데 윤정두가 정형화해 놓은 요 거래량 기준 설정을 하시면 그대로 거의 대부분 움직이더라. 그게 뭐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수익률 대회 나가서 활용할 때도 그렇게 다 했고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이 7천만 주도 되고 또 이렇게 1억 2천만 주의 기준도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거래량 잠시만요. 기준 거래량을 제가 아까 넣어놨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다시 넣어놨구나. 저 밑에서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을 여기 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린 거고 밑에서 또 나옵니다. 1월 9일 23시 06분에 오늘의 변동성 종목의 휴림 로봇과 SAMG 엔터 이 두 종목이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둘 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나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안 봤어요 제가 한미글로벌도. 근데 얘네들이 거래대금 최상위에 안 떠 있단 말이죠. 안 떠 있다라는 거는 오늘 변동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 거래량이 채워지지 않았던 얘기예요. 혹은 음봉이라는 얘기예요.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4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 올려드렸는데 휴림 로봇하고 SAMG 신고가 나오는 SAMG의 변동성만 오늘
공략할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놀빠빠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이런 내용들처럼 또 문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나님이 예전에 이제 손글씨로 저렇게 뭐 교육자료 정리도 하고 지금은 이제 독립하셔서 혼자 개별 매매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문나님 같으신 경우는 1년 동안 배우시고 독립해서 잘 하시는 거죠. 1년 정도 공부하시고 교육교재 가지고 스스로 막 공부하시고 수익률 뭐 어마어마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일단은 형성이 된 겁니다. 뭐가 수익 범위가 줄인 열공리까지 다른 분들 뭐 또 있으실 수 있는데 요 변동성 매매 기준은 진짜 말 그대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이외에는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 실적 자체가 검증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 불거졌다고 뭐 덥석덥석 따라다니시기에는 굉장히 그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우리가 사실상 그 아까 올려주신 그 자료들이 작년 거예요. 작년 여름.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하죠. 거래 대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래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한다. 거래 대금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고점 5천 원 수준 대비해서 이거 뭐 금방 올라가면 5천 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건 뭐 기대 요인이고 거래만 터진다면 뭐 10,000원은 못 가겠어요. 20,000원은 못 가겠어요. 응? 이런 거래가 얼마 만에 터진 거예요? 마지막 8월 이후에 처음이죠. 그럼 거래 터진 날만 보면 돼요. 굳이 이걸 이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대형주는 거래량이 없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그러진 않아요. 대형주는 거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거래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거래가 원래 없던 종목에 거래를 터트려 놨죠. 그러니까 작년 뭐 2월 이럴 때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뭐 1월에도 있었네. 어찌됐건 그 이후에 거래가 이제 둔화됐죠. 뭐 300만 주 이렇게 얼마야? 800원짜리, 700원짜리. 1,000원이라고 해도 35억 거래된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천만 주 이렇게 터졌다가 거래가 200만 주로 줄어.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거래 8천만 주, 비이성적인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는 고빈도 거래라는 기준. 그러니까 고빈도 거래는 금융당국이 직역을 해놓은 단어인데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빈도 거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기계적인 매매. 예? 그렇게 해서 매매를 돌리다 보면은 따라붙게 되죠. 이슈가 불거져 있고 그렇게 매매를 돌리면 파킹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이런 식으로 1억 9천만 주. 상장 주식에 뭐 3억 6천5백만 주. 상장 주식의 2배가 돌아가요. 뭐 주요 주주 지분도 없어 사실은 6%입니다. 이런 거래량이 3억 6천5백만 주가 2억 6천100만 주가 이렇게 터지다가 어느 시점 돼서는 이제 거래가 없어져 버리죠. 다시금 300만 주.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터져 있던 거래대금이었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이 비이성적으로 터져 있는 거래대금이 주가를 이렇게 파킹 물량을 잡아 끌어다가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죠. 자기들이 매집해서 들어올렸다? 그러면 뭐 지분 신고하고 대주주 되는 거지. 회사 갖는 거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결론은 뭐 거래량이 터져 있죠. 여기서 매집이 돼 있어요. 나가는 적이 없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이런 거래가 있으면 이건 매집됐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빈도 거래였다 그랬잖아요. 저 거래량만큼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적이 없지만 저건 매집이 아니다. 그래서 저걸 매집이라고 보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고빈도 거래 그 시스템 빠져나간 이후에 거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투매 물량도 이제 나중에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종목이 매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매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대형주에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얘기고 대형주가 어떻게 매물벽이 있나.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대형주의 경우에도 특정 기간이 뭐 어느 가격만 오면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매물벽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매물벽이 아니라 그 특정 기간이 그냥 매도를 할 뿐이죠. 매도를 할 뿐이잖아.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흐름이 아닌 쌓여져 있는 매물이 대형주에는 없는 거고, 이런 종목은 쭉 끌려 올라갔다가 어느 한 자락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멈춰지게 됐잖아요. 그 추가적인 강세를 띄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흔히 얘기하는 매물벽이 형성됐다. 여기에 묶여있는 따라붙었다가 묶여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거는 매물벽을 찾아서 들여다보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메일에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영상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유료방에 올려주세요. 제 쪽에서 지금 파일이 안 올라가서 그러는 거니까. 올렸어요? 올려주시고 유료방에 영상 올려주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무료방에도 뿌려주실 수 있으면 뿌리시면 돼요. 교육하고 있으면 그냥 교육 진행하시고. 영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휴림도 뭐 저도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한 번에 두 개를 못 해요. 뭐 다른 거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래 대금이 없을 때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건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진 이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그래서 30분 봉으로 놓고 봐도 되고, 거래가 없을 때 이럴 때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린 여기서 매집했어요. 야, 난 그런 거짓말을 지들이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몰라. 우물안 개구리야. 내가 생각할 땐 100만 주에도 충분해. 우리 회원들 100만 주 갖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 100만 주 거래 대금 해봐야 얼마예요? 20억? 30억? 그것도 매도 30억이잖아. 이걸 어디서 자기네들이 매수를 해. 결국은 이날 어제 하루거든요. 어제 딱 터지는 그 시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지.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로봇 관련주들이 튈 줄 알고 그 전에는 못 들어갔다가 눈여겨보고 있었다. 눈이 빠져라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11시 반 이후에 거래 빵 터져가지고 내가 들어갔다. 근데 왕창 들어가? 왕창 들어가면은 쥐들이 그러면은 세력이지. 못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왕창 여기서 몇십억을 샀어. 100억을 50억 샀다고 칩시다. 200만 주야 그러면. 50억 사고 200만 주라고 쳐요. 우리 방에서 50억 못 사? 살 수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그 물량 우리가 50억 샀으면 옆에서 형님들 50억 샀습니까? 내가 주가대로 올려줄 테니까 한 20% 먹고 나가세요. 이러나? 정신 나간 거지.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방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고 그런 거를 이제 하도 들으셔서 아시니까 이런 거 들어가도 뭐 진짜 코딱지만큼. 야, 나 혼자 1억 들어갈게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는 뭐 상관없어. 개별 매매는. 이거를 방송 나와서 우린 이걸로 대박 났습니다 하는 자체가 윤정도도 혼나야 돼요. 아예 안 갖고 나가야지 윤정도도. 근데 뭐 윤정도가 우리나라를 뭐 구원할 사람도 아니고 주식시장을 정화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결론적으로 전일 기준의 거래가 이게 적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적은 거래 아니면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냥 거래 터졌습니다. 20배 터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 근데 그 1000억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최상위에 놓여졌으니까. 전일 거래 대금 6위. 시가총액은 1조 이상짜리가 230개 종목이 넘는데 230개 종목이 넘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근데 거기에 순위에도 없는 저 맨바닥에 있는 애가 거래대금 6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을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이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또 9일 날은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연내 로봇 출시한다 이런 이슈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 됩니다만 이 변동성 매매 1,000억에 대한 그 기준점은 꼭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요. 설정하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이렇게 저 거래가 터져 있을 때 저 시점에만 빨간색 박스죠. 그리고 위에 두 번째 맨 위에 검은색 선. 응? 제가 매번 얘기해야 되나요? 뿌려놨으면은 마케팅 자료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켜놓고 매번 좀 얘기 좀 안 하게 합시다. 똑같은 얘기 매일매일. 어? 오전에도 한번 오후에도 한번 이렇게 제발 좀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렇게 해서 휴림 로봇의 기준은 요 기준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교육용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여기서 뭐 바로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거래 이제 터져 있을 때 좀 매매가 빠르신 분들, 우리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응? 그 매매를 하셨다고 치면 그런 경우에 로봇 관련주들 다 본다라고 했을 때 거래 빵 터졌어요. 살짝 눌리더니 또 가요. 그럼 요 정도 범위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운 좋게 잘 보셨다면 모를까. 응? 운 좋게 잘 보셨다면 모를까.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요 20% 이상 넘어가고 꺾일 때에는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한다. 응?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받고 들어 올릴 때의 기준. 그죠? 여기까지뿐이 또 못 쫓아가요. 왜? 여기가 20% 이상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29%대 시간에서 상한가. 그럼 요 날은 놓치셨더라도 그 다음 날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뭐 장중에 이런 변동률의 기준이라고 치고 이날은 놓쳤다고 쳐도 다음 날의 기준은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얼마? 7천만 주의 기준, 시간의 기준에서는 얼마? 1억 2천만 주의 기준. 1억 2천만 주냐 7천만 주냐 그건 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7천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준은 거래량 터진 기준의 80%.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잡아드리고 일단은 첫날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리기만 했지 차익 실현 범위가 꼬리 달고 쫙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에서 거래가 또 400만 주나 터져 있고 그러면 후속성의 거래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상한가 수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날은 뻗어 올라가더라도 꼬리 달릴 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부담 요인에 대해서. 그래서 오전장에 말씀드렸을 때 휴림 로봇하고 유일 로보틱스다라고 했을 때 유일 로보틱스의 흐름이 오히려 낫다. 시가총액은 뭐 2천억대 더 작지만 유일 로보틱스는 첫 번째 양봉인 거고 장대 양봉 비이성적인 장대 양봉인 거고 휴림 로봇은 이제 두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잘 설정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9시에 에, 9시에 이제 그 매직 계산기 설정해서 올려드렸고 그죠? 2.86% 등락이었고 9시 10분에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제 6.15% 기준에서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시초가하고 장중 고점이 나와요. 장중 고점을 넘기게 되면 그럼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또 설정이 되죠. 거래량은요. 9시 10분에 10% 700만 주 터지면 되는데 벌써 1900만 주. 1억 2천만 주 기준 잡아도 1200만 주인데 벌써 1900만 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7천만 주다 혹은 1억 2천만 주다 했을 때 하지 마시고 기준점이 뭔가 그걸 먼저 정확하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그 기준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9시 12분에 또 2,440원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2% 장중 고점 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장중 고가가 2,450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러고 나서 10%까지 2,525원까지 탁 올라와 줍니다. 거래대금은 뭐 3위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9시 15분에 종목 검색해 또다시 6%에 이어서 11%에 또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공장, 또 여러 가지 이슈에 같이 연동돼 있는 거죠. VI 발동되고 12%요 수준까지는 뭐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 20%까지도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다만 이제 전일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좀 주의는 하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한 8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훅 하고 나갔다가 또 2, 30만 주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가늠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프로그램 쪽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은 고점에서부터 2,685원이 고점이에요.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재차 올려드린 거죠. 요게 이제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교육 자료. 결론은 이렇게 1.2만원짜리 종목은 1.5에서 3%뭐 이렇게도, 그리고 10% 이상 수익이 나신 경우에는 고점 대비 1, 2% 조정 시에, 또 10% 미만 수익이실 때는 1.5에서 뭐 1.0에서 1.5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14%, 휴림 로봇이 17% 찍고 18% 찍고인가요? 미끄러져서 10%까지 내려오고, 지금은 이제 한 3%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조금 반등 나와서 6% 정도 강세를 하고 뛰고 있어요. 10시 3분에 이제 9.8% 기준이었는데 지금 계속 미끄러진 거죠. 계속 미끄러진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3분의 1, 2분의 1 지점 되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정도. 근데 요 부분을 이제 같이 보시면 오늘 뭐 아까 그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내용도 올려드렸고,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휴림 로봇 9시 뭐 22분 아까 이제 올려드린 그 내용들 다 케빈 선생님께서 7% 이렇게 수익 나신 부분들, 그리고 차익 실현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2,680원 딱 오늘의 고점이 된 거예요. 오늘의 고점에서 딱 제대로 차익 실현이 제대로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9시 30분에 기가 막히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다만 이제 이걸 문자로 쓸 수도 없고 매수하세요 막 이렇게 악을 쓸 수도 없고,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히 차익 실현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SAMG 엔터도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2,400개 종목에서 5종목 올려드렸는데 2종목이 충분하게 변동성이 월등하게 형성이 됐었고, 자 이쯤에서 이제 현대로템의 저점 대비 1%의 반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를 문자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 정도 돌릴 때 기준에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 종목인데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전일 26,350원에 좀 우리가 추가 편입을 했죠. 일단 현대로템부터 문자 발송하고 교육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400원까지 훅 하고 밀렸었어요. 근데 이제 훅 하고 또 돌려요. 시장 지수가 다시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돌려지면서,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죠 사실. 더 미끄러지면 이제 거기서도 편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원칙은 떨어질 때는 이제 좀 몸살렸다가, 뭐 몸살린다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매도 권역에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대처가 아니라 기준은 잡자. 돌릴 때 돌리는 기준에 이제 지금 1% 수준 돌리면, 왜냐면 오늘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1% 정도만 놓고 따져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기준은 VIP방 이상에만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 기준의 수준의 되돌림, 26,650원에 편입,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조금씩 좁은 공간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어도 전체 비중은
유지 가져가는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87,000원 좋네요. 나머지 이제 교육 그 마무리를 하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이제 분봉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그래서 개장 초 기준에 차익 실현 9시 반에 이제 정확하게 차익 실현까지 설정이 됐고, 그러니까 1분봉하고 그리고 이제 5분봉 기준 지금 위치하고 전체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게 뭐 전일 기준에 이제 흐름까지 분봉해서 이제 상승률 잡아서 좀 표시 좀 해주시고요. 휴림 로봇이 이제 종목 검색기 발굴이 됐으니까 뭐 오늘 거 그다음에 전일까지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꺾여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저점 형식이 잡힌 게 저점 구간이 잡힌 게 이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 모멘텀 차트 그다음에 조금 이따 5분봉 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이 정도 범위로 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범위로 눈에 확 띄게. 그래서 이 정도 범위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개장 초에 그 올려드렸을 때가 이때 기준이죠. 이때 맨 처음에. 그 다음에 9시 10분 조금 전에 이제 그 종목 검색기 발굴된 기준, 그 기준점. 전일부터 해서 이제 전부 올려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변동성 매매를 내가 해보겠다 하시면 그날 질문 주세요. 변동성 매매 뭐 들어갈 거 있나요? 질문 주셔도 다이렉트로 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설정해서 뭐 이 종목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든가 뜬금없이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이야기 해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9시 기준에 매직 계산기, 그 다음에 9시 10분에 이다운 연구원님의 불기둥 종목 검색기, 그 다음에 9시 12분에 다시 매직 계산기, 그리고 15분에도 올려드리고 이제 15분에 돈줄 선생님의 종목 검색기 휴림 로봇 10%까지 기준 뭐 그렇게 해서 쭉 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에 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올려드린 게 이게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 그래서 9시 30분 기준이 이때예요. 더 이상 못 움직이네라고 했을 때, 그러나서 이제 꺾여져서 내려갔고 그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돼 있었고, 그러면 이제 앞전 고점의 기준점 놓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요게 9시 10분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 부분은 이미 벌써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거예요. 거래량이 그렇게 해서 벌써 여기가 이제 뭐 300만 주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이상 200만 주 거래가 터지면 된다 이런 기준점 하나 뭐 설정을 해놓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앞전 고점을 넘겨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점 설정이 있는 거죠. 요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2,435원 정도 되네요. 35원. VI 터져 있고 35원.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뭐 2% 등락 범위 그거는 이제 뭐 또 별도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35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흐름은 그닥 뭐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2,660원, 2,660원 이탈, 이게 1% 고점 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2,630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이제 이 정도의 범위가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놓고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초의 기준에 벌써 야간에 교육해드렸고 방송에서 해드렸고 야간에 해드렸고 거래는 일단 터져 있고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분봉이긴 하지만 1분봉에서 양봉으로 좀 형성돼 있잖아요. 양봉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준에 지금 양봉의 흐름으로 일단은 어찌됐건 시초가 대비해서 어디까지 그려야 돼? 어디 요렇게 요자락을 그릴까요? 양봉의 흐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거의 없는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 있어서 매수해서 뭐 들어가봐야 1% 기준인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요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으니까 따라붙는 거는 조금 멈춰 있다고 치고 그럼 여기까지 계속 매수입니다. 종목 검색기 매직 개선기 두 번씩 올려 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립 범위에서 거래가 다시 터져지고 5MA 20MA 딱딱딱 부딪혀주고 움직임 나온 것이 요 자락까지 VI 발동된 이후에 요 자락까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이제 조금 나와준 부분이 요거 하나 정도 그러고 나서는 잠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중립의 범위이고 멈춰졌단 말이죠. 멈춰졌는데 정점의 인식이 좀 잡히는가 싶더니 고점에서부터 고점을 못 넘기고 거래는 둔화되고 이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서 못 잡았다 할지라도 2,630원이 2%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엔 끊어줘야 재차 재편입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나왔던 겁니다. 요 자락은 이제 중립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요 자락은 중립 이렇게 어차피 VI 들어가 있고 중립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어디서 저점이 형성되고 돌려줄 수 있겠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많이 바뀔 텐데 일단은 요게 이제 그 1분봉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5분봉의 기준을 다시 들여다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5분봉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봉의 기준은 앞선 그 표시된 부분을 전부 표시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그걸 표시했다가는 뭐 끝도 없죠. 그리고 줄을 이제 거서 놓고 보시면 요 고점 개장 초 고점이 2,435원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 고점의 위치인데 여기서는 사실상 뭐 어떤 마지노선의 차익 실현 범위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2% 조정 고점 대비 그게 이제 2,630원이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은 개장 초에 뭐 월등히 이게 1,000만 주입니다. 이게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뭐 이미 터트려 놓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의 흐름의 거래량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이왕에 뭐 실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기준에서 이제 역시나 잘라서 들여다 보시면 9시 반까지의 많은 매수 사인과 차익 실현 사인이 둘 다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점이 다른 때 같으면 중립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야간 교육에서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립이 아니라 저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저 꼬리가 달리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인식을 잡고 만약에 저 꼬리에서 이제 좀 망설였다. 뭐 당연히 어찌 보면은 10시 전에 흐름인데라고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지지라인도 이탈이 됩니다. 저 지지라인도 의미가 없어져요. 다 정리의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도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편입 설정 범위를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2,500원, 2,550원 뭐 요 정도 범위가 편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점 대비해서 돌리는 흐름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원칙을 지키셨다면 요 자락이 이탈되면은 당연히 손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겠다 나는 그럼 요 자락이 이탈되면 당연히 손절 범위를 잡으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를 또 논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이 없잖아요. 딱 하나 있는 거죠. 바닥을 찍고 2%씩 돌린 게 없어요. 저기는 뭐 바닥 찍고 돌리는 것 같아도 2%가 안 됩니다. 그럼 2,350원 대비해서 2% 돌린 거 얼마예요? 요 자락에서는 그러면 편입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거래는요 없더라도.
그래 결론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기준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기준에 이제 그 거래 부분이 거래 부분이 뭐 사실상 500만 주 이것도 아니어도 돼요. 근데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1000만 주까지 나온다면은 다시금 뭐 고점 못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중요하다. 거래가 터지면 뭐 저런 흐름을 볼 수 있고 거래가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2%의 손절을 잡고 돌려질 때 손절 범위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 2,400원 기준에 그 정도.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다중바닥 확인되고 접근 범위를 가져가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선입견이 필요 없으니까 뭐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찜찜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손절만 지킨다면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접근할까요? 라고 했을 때 굳이 우리 종목군들도 있는데 왜요? 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의 기준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나는 변동성 매매도 하고 싶고 주력주에서 이런 수익도 내고 싶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준만 좀 원활하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게 어려우실 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약속만 지키시면은 그러면 차분차분하게 차분차분하게 지금 같은 좋은 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장이 이렇게 좋아도 엉엉엉 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종목만 왜 못 가지라고. 이렇게 좋은 장에 차분차분 대처하십시오. 차분차분 대처하시면서 대형주 위주로 가신다는 약속만 지키시면은 상한가 종목은 뭐 매일매일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못 잡겠어요? 유일 로보틱스는 이건 못 잡겠어요? 똑같은 원리죠. 1000억 이상의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가 개장초부터 터져주고 뭐 이렇게 눌림목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이든 기준만 잘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